단순히 개발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개발자가 아니라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개발자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개발 가이드 작은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개발자가 개발만 잘하면 좋은 회사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개발자는 실력으로 평가받는 직업이고 개발을 잘해야지만 좋은 회사에 갈 수 있다 라는 것은 당연하기는 한데요. 사실은 또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입에도 적용이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연차가 쌓이고 개발을 하다 보면은 다 실력이 고만고만해요. 경력도 고만고만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회사로 가고 성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개발만 잘해가지고는 더 성장을 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어야지만 성장을 하고 좋은 회사에 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책을 읽고 깨달은 점이 있어서 뭔가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 저는 책을 잘 읽지 않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페이스북을 하다가 아시는 분이 이 책이 재미있는 것 같아서 읽어보고 있다라고 하셔서 저도 읽어볼래요 라고 했다가 독서 토론을 하는 일정까지 잡혀버려서 어쩔 수 없이 한 2주 만에 이 책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들만의 채용 리그라고 하는 책인데 고소득 엘리트는 어떻게 재생산되는가? 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이 책을 읽어보라고 추천해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고민이에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엘리트가 되는가? 집안의 지원을 받고 공부를 하고 또 문화적인 혜택도 받으면서 성공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고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편한 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읽어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보다가 좀 짜증이 나면은 책을 내려놓고 딴 일 하다가 다시 읽고 생각보다 읽기는 쉽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의 저자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금수저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성공하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 에 대해서 아주 조금 설명해 둔 섹션이 있습니다. 엘리트에 대한 내용은 한 이렇게 95% 정도고요. 좀 양심에 찔렸는지 한 5% 정도를 그런 사람들을 위한 섹션으로 남겨뒀습니다. 여기서 4가지 정도의 방법을 얘기하는데 한 2-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맥이라고 해요. 인맥이 좋으면은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친구가 나를 초대해서 그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도 하고 또 면접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힘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높은 직원이 아닌다 하더라도 내가 면접을 봤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통과하기 쉬워. 어떤 팁을 알려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작지만 강한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모두 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채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채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어떻게 아름아름 알아서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우리나라 혈연이고 지연이고 이런 거 되게 안 좋네 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책의 저자는 미국 사람이고 미국에 좀 더 이런 것들이 만연한 것처럼 보이게 설명을 해뒀습니다. 인맥을 통해 데려온 사람들이 회사한테도 좋고 회사도 이러한 사람을 채용하고 싶다고 해요. 기존 직원이 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상, 성격, 문화적인 배경, 이 사람이랑 일하고 싶다, 이 사람 우리 회사에서 일 잘하겠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직원 추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조금은 스펙이 떨어질지 모른다 하더라도 적응을 더 잘하고 일도 잘할 거라는 생각으로 인맥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을 반긴다라고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개발자로서의 자존심 이런 게 있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남에게 부탁하고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조금은 창피해했었어요.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고 나의 실력으로 성장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개발만 잘한다고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단순히 개발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개발자가 아니라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개발자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죠. 어떤 피플 스킬이라고도 하는데 사람들과 같이 협업하고 부탁하고 원하는 거를 끌어내고 이런 것들도 잘해서 직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좋은 직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웃긴 건데요. 카멜레온과 같은 행동을 해라 라고 합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농담삼아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개발자 면접을 갈 때에는 꼭 개발자 룩을 하고 가라. 그래야지 개발자들이 얘 좀 개발 좀 하겠는데 개발자 느낌이 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뽑아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처럼 그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요.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좋아하는 동호회, 취미생활, 타고 있는 자동차, 자주 가는 동네까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들면은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야. 내가 예측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은 우리 회사에 잘 어울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접관들이 볼 때 면접이라는 짧은 시간에 그 사람에 대해 다 파악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물어서 얻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외형, 그 사람이 하고 다녔던 것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우리가 뽑을 만한 사람이다,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좀 맞춰주라는 거죠. 약간 거부감이 들었던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꾸며야 되는 것들이 조금은 싫은 거예요. 마치 대기업에서 내가 골프를 좋아하지는 않아. 하지만 골프 치는 사람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억지로 골프를 쳐. 난 담배를 피지 않지만 담배 타임에 같이 가기 위해서 담배를 억지로 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외향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하루에 한 명 정도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게 아니면 하루에 사람들을 몰아서 만납니다. 그런 외향적인 사람이 절대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커뮤니케이션도 가면 갈수록 잘하게 되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의 천성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부담을 느껴 하고 되게 피곤해해요.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 맞춰준다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기운이 난다고 하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천성이 원래 외향적인 사람이 아닌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맞춰주는 것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맞춰주고 노력하는 것은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윤활제 같은 어떤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을 나도 해보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 회사의 문화에 더 잘 적응할 수도 있고 성장도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아마 많은 노력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미국에 있는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저한테는 불리한 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시민권도 없고 유색인종이고 영어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거기에 있는 미국 사람이랑 경쟁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엄청난 노력을 하면 극복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느니 차라리 홈그라운드인 한국에 와서 일을 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미국에서 스타트업 투자를 하시는 분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의 메인스트림, 주류에 편승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다고 해요. 가족들이 모두 다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도 영어를 쓰고 또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좀 어색하잖아요. 이럴 때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은 스포츠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이 사람은 집에서 모든 종류의 스포츠를 연구를 합니다. 야구, 하키, 농구, 미식축구 이런 것들에 대해 모두 다 잘 알고 있어가지고 나의 대화 상대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상관없이 모두 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쉽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의 말로는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미국 역시 가지 말아야 될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노력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나의 행복을 찾을지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성공의 요소로 나오는 운입니다. 운이 좋게 좋은 회사를 발견했고 운이 좋게 회사에 들어간 경우죠. 왠지 모르게 면접관이 10년 사귄 친구처럼 말이 너무나 잘 통하고 나의 단점조차도 그 사람은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보는 그런 면접관을 운 좋게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취직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확률이기 때문에 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무조건 많이 알아보고 무조건 많이 면접을 보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고민해 볼 만한 재밌는 이야기가 되었나요? 개발 실력이라는 것은 기본의 기본이지만 이러한 요소들도 생각해 보셔서 더 큰 성장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개발자였습니다.